씨감자를 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관행대로는 감자 씨눈을 봐가며 계란 반보다는 더 크게 잘라 심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20도 좌우되는 실내 15 내지 20일 싹을 내어 심는 광채화 또는 욕광채화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한 방법은 뿌리를 내어 심는, 즉 감자 모종을 만들어 심는 방법입니다. 재작년 이 세 가지를 심어 그 수확량을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올려 그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래 표처럼 관행대로 심기보다는 상광채한 것보다는 뿌리 내려 심는 것이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관행대로 바로 심기보다는 싹을 내어 심는 것이 15% 증수를 가져왔고, 그보다는 뿌리를 내려 심는 것이 관행보다는 무려 40% 증수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소량의 실험을 그것도 단회색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그저 손바닥 농장 나름의 향후 재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에 비해 모종 내어 심는 것이 40% 증수 효과가 있다는 점도 여러 번 반복 실험하면 이만큼 차이는 아니지 싶습니다만, 어쨌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미리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므로 그만큼 재배 기간이 길어지므로 또 그만큼 일시적으로 수량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들인 노력과 산출의 차이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동안 씨감자 수량만큼 실내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비닐하우스에서 전열 장치를 해서 싹과 뿌리를 내어야 하니 이래저래 성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광채화를 하여 심거나 뿌리까지 내어 심는 전문 농가도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싶습니다. 그 비교 실험 후로는 얼마 심지 없는 감자라서 손바닥 농장은 뿌리를 내어 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티로폼 상자에서 싹을 틔우니 뿌리가 서로 엉키고 하여 큰 포트에다가 뿌리를 내어 심으니 깔끔합니다. 오늘이 4월 12일, 예년보다 열흘이 더 지나 심으니 그동안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요. 상광채화한 싹을 3월 10일에 포트에 넣은 것인데 약 한 달이 되었군요. 따뜻한 하우스 안이어서 이만큼 자랐지만 만일 로제스라면 싹고 올라오는데 약 한 달가량 걸릴 겁니다. 어쨌든 심기는 지금 4월 중순에 심지만 실제로는 3월 초부터 재배 기간에 속하는 셈입니다. 보통은 씨감자 넣고 비닐 멀칭을 덮거나 아님 멀칭한 위에 구멍을 내어 심는데, 우리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심습니다. 자연농법을 고집하여 그런 건 아닙니다. 뿌리와 싹을 낸 모종을 심으니 고랑이나 두둑에서 나오는 잡초보다 감자싹이 먼저 크니 여기에 잡초 걱정은 없습니다. 또 필요시 언제나 관수를 할 수 있으니 꼭 비닐 멀칭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꼭 한 가지는 해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월 말경까지, 아니 작년엔 5월 초순까지 우리 농장에는 서리가 꼭 한두 차례 찾아오니 여기에서는 부직포는 필요합니다. 비닐은 감자싹이 커서 닿으니 햇볕에 타서 안 되고, 이 부직포가 서리도 막아주고 감자 자라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 농장에서는 제격입니다. 흔히 쓰이는 40g 두께, 폭 120cm, 길이 100m에 44,000원 좌우. 멀칭보다는 비싸지만 우리처럼 2번, 3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감자 모종 심은 후 서리 피해 사라질 때까지 처음은 덮어두었다가 싹이 커지면 열어두었다가 일기예보를 보고 한파가 오면 그날은 덮어두어 피해를 막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은 우리 농장과 같은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넓은 밭이라면 감자를 안 심더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한두 1학년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텃밭 농사에 감자는 사 먹을 수 없으니까요. 다른 데 사용하던 부직포를 재활용하니 재료비 따로 더 들 것 없고, 몇 번 반복하니 멀칭 깔아 심나 이렇게 하나 크게 힘들는 건 없어 보입니다. 대신 비닐 멀칭하는 수고는 덜 수 있고, 매일 열었다 덮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차하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계곡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혹 우리처럼 비슷한 환경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올라온 감자싹 서리에 가장 취약합니다.
물론 올라온 싹이 죽어도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그만큼 데미지도 크지만 우리 농장에 심겨진 작물 모두 내 친구입니다. 동해와 냉해가 잦은 손바닥 농장에는 이 부직포가 널리 쓰입니다. 블루베리 동해 방지에도, 하우스 고추 터널 재배도, 심지어 산나물 조기 채취를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는 부직포는 내년에 산나물 덮기나 감자 덮기에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감자를 심고 감자가 열릴 무렵이면 쟁기로 북을 주어 덩이 줄기인 감자가 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니 이처럼 구덩이를 작은 한 뼘 파고 모종을 넣은 후 흙은 반쯤만 덮습니다. 너무 깊이 방해가 되니 나중에 감자싹 정리할 나머지 흙을 메꿔줍니다. 예전에는 감자나 고구마를 겹골로 심었지만 막상 캘 때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외골로 심습니다. 땅 이용도는 겹골이 더 유리합니다. 보통 시감자 심는 간격은 20 내지 30cm, 텃밭은 전문 재배농보다는 조금 좁게 20 내지 25cm 정도로 심지만 손바닥 농장은 30cm 가깝게 심습니다. 기후는 열악하지만 재배기간이 관행농보다는 더 길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빠르지만 성장 후에도 마그네슘 연면 시비로 감자잎이 일찍 황하지 않도록 하여 늦게까지 재배한 후 수확할 예정입니다. 5월 이후 감자 마그네슘 연면 시비는 감자잎을 오래도록 싱싱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경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자 장마기 전에 캐면 상품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리하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장마에 땅속에 들어있는 감자 쉽게 썩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7월이라도 해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캐면 보관해도 어렵지 않습니다.